분위기를 좀 바꿔봐야겠죠? 뭐 누가 봐도 건식 사우나가 하나 있습니다. 건식 사우나. 꽤 시설이 좋아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 이후에 여러 실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특히 사우나 얘기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 강훈식 비서실장, 정확히 청와대죠.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에 사우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저 내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 작은 내실은 간단하게 세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있는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저희가 볼 때는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뭐 고급 호텔 사우나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TV 있고요. 맥반석이 있고. 달궈져 있는 맥반석이겠죠. 편백나무 있고요. 2평 남짓 건식 사우나. 그리고 아예 침대 크기까지 공개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침구까지 구비돼 있다. 이게 그 박성미 비서관님. 대통령 집무실 뒷공간에 이런 게 있었다. 아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폭로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거 만들라고 세금 내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대통령의 일종의 숙취의 소용을 위한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뭐 이제 강훈식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뭐 쪽잠 정도 잘 수 있는 내실은 뭐 기관장들 사무실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저런 사우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지금 보면 나온 내용에는 뭐 비밀 통로가 또 따로 있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비밀 통로에 대한 의혹도 계속 있었고 예.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이 출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출근조가 차량을 통해 운영됐다. 예. 이런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권력을 무책임하게 휘둘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자리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지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런 시설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께서 전 정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것은 예. 어떤 역사의 하나의 기록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 국민들이 주신 권력과 세금을 저런 식으로 활용했고 권력을 저렇게 남용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진 대변인,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100번 양보해서 일 잘하면 뭐 대통령이 피로 풀고 다 업무에 복귀하고 국정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또한 그것도 누가 뭐 양보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뒷공간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비서실장이 직접 공개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일부 김어준 그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청와대로 복귀했고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도 이제 저 기능을 제 안 하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볼 했겠죠. 때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대목이 있으면 비판을 하시면 되는데요. 의원회관에도 보면 샤워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2평짜리 정도의 공간에 저렇게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저게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텐데 예. 지금 여러모로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집권 여당의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종의 이제 물타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술을 좋아했다, 그래서 일을 잘못했다. 근데 대통령은 사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미 대통령이 인지해서 회의 중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시간에. 그래서 몇 가지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일을 굉장히 안 했고 술만 마셨다. 이런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저런 사례를 좀 본 것 같아서 뭐 저게 뭐 팩트인지 여부는 떠나서 뭐 국민들의 판단을 팩트겠죠. 그러니까 김ging 대변인 말씀도 어떤 진지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지금 여당이 공세받으니까 야 봐라 이거 집무실 뒤에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한다고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건 거고 제 말은 이제 국민이 판단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나름 이제 대통령의 당시 집권 시기에 잘된 게 있으면 잘된 것들을 평가받고 부적절한 게 있으면 부적절한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딱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잠깐 쉬는 시설이 저렇게 과할 필요는 없다.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1월 중순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제 1심 재판 결과도 나올 테고 이제 신년에 여러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1심 결과도 예정이 돼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랑 속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늘어나겠네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여선홍 대변인. 아주 보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조심스럽게 일부에서는 했는데 법원이 이제 구속기간을 늘렸어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뭐 내란 전단 재판부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위헌 심판하면서 또 기간이 늘어지고 이러면은 혹시 1월 중순에 이거 올해죠. 올해 1월 중순에 뭐 석방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지금 바로 이제 속보를 보니까 어쨌든 그런 우려는 사실은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법원이 추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우려라는 건 이제 뭐 각자 시각이 다르니까 어쨌든 여당 쪽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도 한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구속영장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석방 가능성은 이제 석방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니면 내란 재판 과정에 있어서 뭐 그 사법적인 이러한 처리를 뭐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집무실 뒷공간의 사우나와 침대 그리고 비밀 통로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3위였나요? 글쎄요. 이런 집무실 뒷공간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는 뭐 악재가 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